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시장 조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나시고 멘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실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자. 차라리 좋은 종목을 사서 지수를 빌미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사자. 이 전략으로 좀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맞아 떨어진다. 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왜, 뭐 때문에, 뭐가 자꾸 발목을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게임주가 진짜로 웃기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어코 이게 꼭 이래야만 됐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자. 차라리 실적 좋은 놈으로 매수를 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EM텍 같은 경우에도 41,600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12월 12일부터 EM텍 전자담배, 담배는 안 피는데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실적이 너무 깡패처럼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밀어내지만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는 올라간다. 제가 24,100원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4,100원, 아이고 이거 너무나도 바닥권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닥권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편안하게 7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결국에는 맨날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문제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서야 남들이 리오프닝 이거 사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미 노란 풍선을 가지고 12월 5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12월 5일이 언제냐? 그럼 보면은 자, 이때잖아요. 12월 5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12월 6일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양봉, 이날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부터 빠졌을 때 천천히 분할적으로 평단 관리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종목을 처음 살 때부터, 시장을 빌미로 내리는 종목들은 나는 더 사야겠다,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팜스토리를 2,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결국에는 기다리니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똑같아요. 2,300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지니까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더 사야겠다. 야, 이거 분명히 전쟁 관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 두 가지가 묶였는데, 야, 이거 빠지면은 더 사야겠다, 평단 관리하면서 진행을 해야겠다. 결국에는 기다리니까 편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왜 자꾸 편안한 길을 냅두고, 지금 시장도 별로 이런데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종목 사서, 지수가 밀려서 세일을 한다? 그럼 더 사고, 평단 관리해서 시장 올라왔을 때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으로 먹고 나오자. 이게 솔직히 말로 표현을 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주식으로 수익 남는 거지. 이거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올라가는 거 빨리 사서 뭔가 수익 내가지고 빨리 결판을 지어가지고 오늘 뭐 어떻게라든지 수익 빨리 끊어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자꾸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 직장인 뭐 반모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인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주식 시장 창을 계속해서 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자꾸 뭔가 내가 빠른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샀다가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긴급 회의가 잡혔네. 회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10% 꼬꾸라져 있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편안하게 주식 좀 편안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회사 일도 하는데 주식까지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들. 병 걸려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10분 20분 아니면 뭐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로 집중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똑같아요. 우리도 한 종목을 사더라도 정말 똑바르고 올바른 거를 사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주를 드리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드리면서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적에 대해서 자신. 더 사면 되니까. 결국에는 다 실적. LG이노텍 실적. LNF 이거는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워낙에 바닥권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DI동일 실적. DI동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실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지수가 조정이 나왔는데도 우리 평단 못 왔어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제발 편하게 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VIP 방에서도 뭐 교육을 시켜드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큰 맥락은 너무나도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1월달 동안 너무 많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95%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평선이 다 깨지고 지지라인이 다 깨지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역배열이에요. 그 중에 정배열로 들어간 것들이 선제적으로 좀 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역배열 종목들은 튀더라도 윗골이 달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결국에는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고 내려온 부분,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윗골이들 달고 내려올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가가 중요한데,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서 15,000원 가격에서 머물러 있던 이 주식이 갑자기 5,000원으로 폭락을 해버리면은 위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샀다라고 치더라도 손절을 치지 않는 이상 5,000원의 추가 매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했었겠죠. 그러면 평단이 보통 7,5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다. 맞잖아요. 보통 뭐 10,000원에 1차적인 매수를 하고 5,000원에 2차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 자체가 뭐 7,5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세팅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불나방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를 제외를 하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는 너무나도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극단적인 급한 매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5,000원에서 6,000원대 횡보를 하다가 10에서 20% 튀면은 7,000원, 7,500원 이 라인까지 올라오면은 본전 매물을 받고 바로 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즉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 과정 자체를 안 거친 거고, 그래서 올라오기 무섭게 바로 매물을 맞고 윗꼬리가 쭉 달려서 도로 다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이 딱 이런 시장이다. 절대로 오르는 거 공격적으로 잡으면 수익이 안 나요. 내가 잡으니까 도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권에서 머리 드는 묵직한 종목들로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 라고 보면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VIP 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돈을 벌겠다, 수익적인 부분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런 종목, 바닥권에서 머리를 드는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을 비중을 딱 정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정말로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자리에 들어가면서 튀면은 바로 매도를 한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VIP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뭐 빠질 때마다 뭐 평단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횡보가 나오고 딱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챙겼다. 그게 뭐 10%든 20%든 올라가면은 분할적으로 뭐 차익 매도하고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챙겼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진입을 한다. 이런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유효하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단 너무 시장 소외주를 하시면 안 되고, 이슈가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시장 폭락 이전에 강하게 오르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고르셔야지만 바로바로 반등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먹을 게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관건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주를 따라가고 싶은 이 욕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 있어서 쫓아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손실. 이 욕망을 좀 지금은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고 눌러놔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고, 보통 폭락 이후에 횡보를 하고 흔드는 장에서는 이런 매매가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주식을 하고 안 할 건 아니니까 폭락 이후 장세에 이런 매매로 하면은 편하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익혀두시고, 다음에 또 언젠가는 뭐 폭락이 오겠죠. 뭐 여기서 뭐 맨날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랬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때는 이 전략을 가지고 갔었는데 잘 됐지, 그럼 요번에도 이 전략을 가지고 가야겠다. 반복적인 주식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에는 선택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데, 위험에도 화끈한 테마주를 따라다닐 건가, 아니면은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느릴 수 있는 건강한 종목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건가,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런 선택이 필요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갈만 하면은 자꾸 못 가는지, 종목들이 못 가는지 이 소화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 유튜브 보면은 뭐 이 종목 자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시장이 빠졌는데도 내 종목은 잘 가요. 여러분들 이래야지 돈 버는 겁니다. 근데 항상 웃긴 게 그런 데는 몇백만 원을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남는 게 없어.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추천주 드려서 아시겠지만 수익 잘 나요. 지금 뭐 인증을 보여드리면은 괜히 뭐 시장도 빠졌는데 뭐 인증 가지고 자랑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인증을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뭐 수익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건강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뭐 10%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 게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위메이드가 실적이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딱 보기에는 뭐 기사적인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야 되게 잘 나왔다, 뭐 굿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위믹스 매각 금액을 좀 발라내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매출은 좀 어떻게 보면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게임 회사가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좀 냉정한 시장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게임 회사가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조금, 이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실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그 번 돈으로 또 다른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조금은 뭐 아쉬울 수밖에 없다. 뭐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좀 냉정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위믹스 시세를 뭐 2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믹스 시세에 따라서 향후에 실적이 또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컴투스 홀딩스가 뭐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좀 내일 영상에서 공매도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 2.0 리브랜딩 행사에서 메타버스랑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경제로 인해서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NFT 등장으로 창작 커뮤니티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기술들, 웹 3.0 생태계 확산이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보유한 기축 코인 클레이 하위 코인으로 P2E 활성화 용도로 좀 쓰일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P2E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의 차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엮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좀 빨리 승인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는 것도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맨날 매년 막 적다, 이거 일자리 해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정책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공약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그래도 일자리가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좀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네? 그러면은 이거 일자리 창출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좀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어차피 지금 뭐 기업들도 막 힘들다는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뭘로 늘리겠냐 이거예요. 기업들도 힘든데.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뭐 보라가 카카오 게임즈 산하 웨이투비 이제 두나무 앤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메타보라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서 뭐 게임을 넘어서 카카오 공동체의 엔터 사업 모든 영역에 쓰이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자리를 잡겠다, 결국에는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규모 파이 자체를 좀 키우겠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등 해서 고부 가치의 요소들이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대감도 있고, 오딘이 뭐 해외 진출을 통해서 NFT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시간은 어느 정도 게임주들이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곤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대중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